여러분 안녕하세요. 가전주부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중고나라 사기 여기까지 당해봤다. 얼마 전 가전주부 유튜브 커뮤니티에서 제가 이러한 주제로 사연을 공모했습니다. 이 글을 올리자마자 도저히 작업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메일이 계속해서 왔습니다. 이렇게 사기당한 사람이 많구나. 이 컨텐츠를 위해 사연을 공모했지만 씁쓸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조금이라도 싸게 사려는 사람들, 그리고 조금이라도 손해보지 않고 팔려는 사람들, 이 대립된 욕구가 부딪히는 곳이어서 그럴까요? 정말 많은 사연들이 왔습니다. 저 역시도 중고나라를 굉장히 많이 이용했기 때문에 불쾌한 경험이 꽤 있었습니다. 중고로 산 스마트폰, 유심을 갈러 대리점에 갔더니 도난당한 폰이라고 나와서 당황했던 적도 있었고요. 제가 내놓은 아이패드를 사겠다는 사람이 나타나서 현장에서 만났어요. 근데 자기 딸을 줄 거라면서 몇만 원 깎아달라고 현장 내고를 하더라고요. 딸을 준다고 하니까 마음이 동해서 몇만 원 깎아줬습니다. 그런데 그날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 사람이 저한테 사간 것보다 더 비싸게 해서 중고나라에 다시 올렸더라고요. 부자 되셨습니까? 그리고 또 사고 싶었던 태블릿이 굉장히 좋은 가격에 나온 겁니다. 그래서 사러 갔는데 이 사람이 이 제품 이름도 제대로 말하지 못하고 뭔가 이 제품에 대해서 전혀 아는 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대학로였나? 굉장히 멀리까지, 고대 근처 굉장히 멀리까지 갔다가 그냥 뭐 빈손으로 돌아온 일도 있었고요. 이 전자제품의 특성상 현장 거래를 하는 일이 많죠. 작동이 되는지 뭐 고장난 건 없는지 보는 경우가 많은데 뭐 이렇게 나가가지고 그때 뭐 변심을 하거나 현장에서 막 말도 안 되는 가격으로 달라고 하거나 이렇게 해서 뭐 그냥 거래 안 하고 돌아온 일은 뭐 사실 특별한 경험이 아닐 정도로 굉장히 많고요. 인터넷만 뒤져봐도 사실 이 중고거래에 대한 에피소드 굉장히 많습니다. 오죽하면은 뭐 스마트폰을 사면은 벽돌이 온다 이런 게 마치 관용구가 돼 있을 정도니까요.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중고나라 사기 여기까지 당해봤다 라는 사연을 공모를 했을 때는 굉장히 신박한 사기 수법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사연을 꼼꼼하게 읽어봤어요. 중고거래 사기에는 몇 가지 패턴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오늘은 그 수법들 다는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많이 보내주신 유형들의 수법들을 좀 소개를 드리고 사기를 좀 피할 수 있는 방법, 그런 방법들 몇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기 유형, 택배 거래 유도. 이 중고나라는 지역별로 가입할 수 있는 커뮤니티가 아니죠. 그냥 네이버 아이디만 있으면 누구나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판매자와 구매자가 직거래를 할 수 있는 거리 내에 살고 있지 않을 가능성도 꽤 높다는 이야기죠. 직거래를 할 수 있더라도 뭐 시간이 맞지 않을 수도 있고 그런 이유로 이제 굉장히 택배 거래 이런 거를 활발하게 하는데요. 사기꾼들은 이런 점을 이용합니다. 인터넷에 이런 글이 올라옵니다. 불스 프로 30만 원에 내놓습니다. 공주형 신나죠? 바로 문자로 연락을 하죠. 플스 프로 아직 안 팔렸죠? 구입 원합니다. 직거래 가능하신가요? 지역이 어디시죠? 저 서울이요. 아, 저는 강원도 태백이에요. 혹시 이쪽으로 와주실 수 있나요? 자, 이렇게 서울과 강원도 태백 거리가 너무 멀죠. 하지만 통화할 때나 문자 보낼 때 목소리가 굉장히 믿을만 했고 사기꾼은 아닌 것 같아요. 게다가 와이프에게 플스 프로를 저지당한 어떤 동질감까지 지금 있는 상태란 말입니다. 자, 그러면 믿을 테니까 택배 거래를 하자고 하죠. 자, 그럼 판매자는 택배 거래 오케이 하고요. 송장까지 찍어가지고 보내줍니다. 그럼 그 송장을 받은 공주형은 믿고 입금을 하는 거죠. 그리고 며칠 후에 집에 택배가 도착합니다. 공주형 흥분해서 막 택배를 뜯어요. 자, 그럼 거기 뭐가 있다? 벽돌이 있다. 태백이고 뭐 제주도고 이런 게 사기가 아닐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전자제품의 특성상 이게 망가졌을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좀 고가의 제품인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택배 거래보다는 현장 거래하는 거가 좀 사기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저랑 공주형이 실제로 써먹었던 방법인데요. 제 번호로 구입 원합니다. 직거래 가능하신가요? 이렇게 다시 한번 물어봐요. 새로운 구매자인 것처럼. 뭐 어디신데요? 뭐 이러는 거죠. 그럼 그때 제가 강원도 태백이인데요. 이렇게 한번 말을 해보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이 예를 들어 강원도 태백이라고 하면은 진짜일 가능성이 있지만 다른 이름을 말할 수가 있어요. 저는 뭐 경기도인데요.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저는 실제로 이렇게 했는데 그 판매자가 다른 지역을 말해가지고 그냥 거래를 안 했던 경험이 있어요. 직거래가 안 되는 경우 있죠. 그런 경우에는 그냥 운명이다 생각하고 거래를 포기하시는 것도 방법이고 아니면 뭐 안전거래 이런 것도 요즘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그런데 자, 두 번째 사기 유형, 이 안전거래도 사기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진짜 사기꾼들이 공들이고 맘먹고 사기를 치는 거예요.
이거는 구체적으로 좀 사연을 주신 분의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할게요. 구독자 신땡땡님께서 사연을 주셨는데요. 이제 이분의 경우에는 15만원짜리 중고 태블릿을 구매를 하려고 하셨대요. 근데 이제 판매자가 네이버 페이 주소가 들어간 그 인터넷 주소를 주면서 에스크로 거래를 하자 이렇게 제안을 하는 거예요. 이분은 뭐 평소에 네이버 페이나 뭐 에스크로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분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들어가 보니까 뭐 주소에 뭐 www.네이버페이 뭐 페이S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주소가 돼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분은 화면도 너무 네이버 페이처럼 생겨서 네이버 페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아이디랑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창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아이디 쓰고 비밀번호 썼더니 결제창으로 바뀌더래요, 이게. 그래서 거기에 택배 받을 주소, 전화번호, 뭐 이름 이런 거, 연락처 이런 것까지 다 쓴 다음에 15만 원을 입금을 하셨습니다. 이 가짜 결제창에서 결제한 15만 원 이미 한번 사기 당한 거예요. 근데 이 15만 원 사기에다가 갑자기 판매자에게 또 연락이 온 거예요. 수수료 1,000원 왜 입금 안 했냐고. 15만 1,000원을 입금을 해야 자기한테 15만 원이 입금됐다는 걸 자기가 확인을 할 수가 있다고. 그래서 이분은 1,000원은 몰랐는데 뭐 1,000원이니까 뭐 알았다고 입금하겠다고. 그럼 1,000원 입금하면 되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니다. 15만 1,000원 구체적으로 딱 정확한 금액을 입금을 해줘야 되고 미리 붙인 15만 원은 금방 환불을 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그럼 뭐 금방 환불 되겠지 하고 15만 1,000원을 입금을 했습니다. 왜 의심이 없었냐? 네이버 화면이랑 똑같으니까. 사실 이 사연을 주신 분은 여기에서 막 더해서 한 100만 원 정도 사기를 당하셨는데 내용이 너무 복잡해지니까 이건 여기까지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분은 지금 돈에서 피해가 끝난 게 아니에요. 네이버 아이디, 네이버 비밀번호, 전화번호, 집 주소, 이름까지 개인정보 다 털린 겁니다. 이런 거 진짜 사기 안 당하기 좀 힘들 것 같긴 하죠. 근데 이게 그 아이디랑 비밀번호 치는 난에 그냥 ABC 1, 2, 3 이렇게 쳐도 그냥 결제창으로 넘어간대요. 그러니까 아무 글자나 쳐도 넘어간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 방법을 아시는 분들은 네이버페이나 뭐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더라도 한번 가짜 아이디, 가짜 이름 한번 쳐보는 방식으로 테스트를 한번 해보신다고 하더라고요. 판매자가 보내준 링크 어디로 어떻게 갈지 몰라요. 그걸로 거래하는 거는 이상할 수 있으니까 의심을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돈 입금하고 뭐 이런 거 다 못 믿겠다. 그래서 직거래를 하자. 직거래가 또 안전할까요? 아닐 수 있습니다. 직거래에서도 사기를 치는 경우가 있는데요. 판매자와 구매자 양쪽에다가 다 사기를 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자, 이거 약간 복잡할 수 있어요. 자, 판매자가 있고 공주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이 나쁜 놈이 있습니다. 자, 이 판매자는 중고나라에 글을 올립니다. 자, 그러면 이걸 본 나쁜 놈이 연락을 해서 직거래를 하자고 만나는 거죠. 자, 이 나쁜 놈은 뭐 시간을 조금 끌긴 했지만 판매자에게 제대로 돈이 입금이 됐고 판매자는 입금한 돈을 확인을 한 후에 이 나쁜 놈에게 물건을 넘겨줬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에 경찰서에서 전화가 옵니다. 공주형한테 물건 팔고 물건 안 보내주셨죠? 자,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이 나쁜 놈은 이 판매자가 올린 사진이나 글을 도용해서 또 다른 게시물을 올립니다. 그 게시물을 본 공주형이 여기다 이제 연락을 한 거죠. 구매를 하겠다고. 그러면 이 나쁜 놈은요, 현장에 거래를 가서 이 판매자에게 계좌번호를 받았잖아요. 그거를 공주형에게 알려준 거예요. 그럼 택배 거래를 하기로 한 공주형은 돈을 바로 이 판매자에게 입금을 하고 이 판매자는 이 나쁜 놈이 돈을 입금했다고 생각을 하고 물건을 준 거죠. 하지만 실은 얼굴도 모르고 한 번도 연락을 한 적도 없었던 이 공주형에게 돈을 입금 받은 거고요. 그러니까 이 가운데 있는 나쁜 놈이 그냥 물건만 받아서 튄 거예요. 사실 이 중고거래 할 때 우리가 뭐 이름이나 뭐 이런 거 신분증 보여주진 않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판매자 입장에서는 이 나쁜 놈이 이름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돈 액수만 맞으면 이 사람이 보내줬거니 하고서는 그냥 판매를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걸 이용해가지고 사기를 치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는 중고나라에 사진을 찍어서 올리면은 거기 이제 워터마크로 아이디 같은 게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함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안전거래 해가지고 물건 받은 다음에 돈 송금 될 수 있게 뭐 그렇게 한다거나 아니면 현장에서 만났을 때 그 마지막 돈 송금한 화면 있잖아요. 그거를 확인을 한다던가 뭐 이런 방법 이외에는 딱히 뭐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 것 같아요. 현장 거래 때는 현금을 받으시는 거죠. 그게 어떻게 보면 제일 안전한 방법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현장 거래에서 또 사기치는 유형 또 하나가 더 있는데 바로 가짜 문자입니다.
이건 제가 팟캐스트에서 들은 거예요. 이 나쁜 놈이 이 판매자와 현장 거래를 하기 위해서 만납니다. 계속 판매자에게 돈 잠시 조금만 이따 들어갈 거예요. 조금만 이따 들어갈 거예요 하면서 막 이상한 거 말 시키고 막 질문하고 돈 안 주고 시간 질질 끌고 이런 식으로 판매자의 진을 뺍니다. 그렇게 막 한 30분, 1시간을 끄는 거예요. 그러다가 판매자에게 땡땡 은행에서 뭐 얼마가 입금이 됐습니다. 이렇게 문자가 오는 거죠. 그럼 판매자는 와, 진 빠지고 막 진상이고 지루하고 막 이러던 차에 돈 입금됐으니까 물건 넘기고 집에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은행 확인해 보면 가짜 문자였던 거죠. 근데 그 문자 온 번호가 당연히 뭐 1588이나 뭐 1800 뭐 이런 거에서 왔기 때문에 그 당시에 진이 빠진 상태에서는 의심을 안 하는 거예요. 이거 왜 속아?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 꾼들이 나와가지고 그렇게 진을 빼고 정신 사납게 하면 어쩔 수 없이 속는답니다. 그러니까 은행 알림 어플 이런 거 안 쓰시는 분들이 은근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이용한 거니까 꼭 은행 계좌에 돈이 들어왔는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문자는 가짜일 수 있어요. 그리고 중고나라에서 물건을 살 때 판매자가 올린 그 글만 보지 않죠. 보통은 그 사람이 사기꾼인가 싶어가지고 그 사람이 이전에 올린 글들을 다 확인을 하잖아요. 근데 이 점을 이용한 사기도 있습니다. 바로 네이버 아이디를 해킹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그 중고나라에서 열심히 활동하는 회원 있잖아요. 그런 사람 아이디 하나를 해킹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올린 글들에 있는 전화번호를 다 바꿔가지고 자기한테 연락 오게 해가지고 이렇게 사기를 치는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해요. 구독자 민킴님께서 보내주셨는데 그렇게 한번 사기를 당하셨대요. 그래서 그 이후에는 판매자에게 계속 다른 사진을 몇 장 더 보내달라는 요구를 하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밖에도 한 명이 여러 명에게 사기를 쳐가지고 뭐 억대 사기를 치거나 뭐 이런 사연도 있었고, 또 어떤 사람은 자기가 유튜브나 인터넷 방송에 나온 누구라고 확인해보라고 그렇게 신뢰감을 준 다음에 사기를 치고 이런 경우도 있었대요. 사연 주신 분들이 좀 다 공통적으로 이야기하시는 부분이 믿을만 했다, 그래서 믿었다라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뭐에 홀렸는지, 문자 보내는 말투나 뭐 통화를 했을 때 뭐 목소리 말투, 그리고 뭐 카스의 프로필에 애기 사진이 있거나 이런 것 때문에 사기꾼이라고 생각을 못 했다는 거예요. 근데 뭐 문자, 전화 통화에서의 목소리, 프사 이런 거는 얼마든지 다 조작을 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저도 이제 뭐 살면서 사기를 당한 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뭐 지인들한테 돈도 좀 떼이고 이러면서 제가 항상 유념하는 말이 있어요. 항상 이렇게 돈 거래하거나 부동산 거래하면서 되뇌이는 말이 있습니다. 뭐냐면 사기는 사람이 치는 게 아니라 상황이 치는 거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믿을 만한 사람이라서 믿으면 안 돼요. 이 상황이 말이 되는 상황이었을 때 신뢰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이 방법도 완벽하게 사기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닌데 더치트라는 어플이 있어요. 거기서 계좌라든지 번호 조회해가지고 사기꾼 이력이 있는 사람인지 꼭 조회를 해보시고요. 근데 이제 여기 한번 등록이 되면 다 계좌나 전화번호는 바꾼다고는 하더라고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한번 필터 한번 해하시고, 그리고요 또 직거래로 만났다가 으슥한 데로 데려가서 삥 뜯는 일, 그런 일도 있다고 하니까 조심하시고요. 마지막으로 저에게 이제 이 사연을 주신 정말 수많은 사기를 당한 구독자분들을 대표해서 제가 시원하게 욕 한번 하겠습니다. 야, 이 나라 사기칠 시간 있으면 그 머리로 열심히 살 생각을 해. 이 나쁜 놈들아.